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6일 저녁 7시 40분입니다. 앞 영상에 이어서 XGUtil 백도어 사건 두 번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뭐 간단한 개요 소개하고 뭐 히스토리 짧게 언급하는데도 시간이 20분이 훌쩍 넘어가죠.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다 파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좀 쉽지 않고 요 사건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영상이 그러니까 기술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중요할 수 있다. 다만 이제 깊이 있게 원리를 다 뭐 자세하게 해드릴 수는 없고 어떤 그냥 원리적인 측면에서만 좀 설명을 드리겠다. 그리고 또 이거 설명드리면 질문이 또 꽤나 올라올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답변 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 그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스스로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조금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분석과 관련된 게 이 자료를 찾아보면 자료가 엄청 많아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분석 자료 관련된 거는 제가 좀 봤으면 하는 추천을 드릴 만한 것들은 이 영상의 어떤 설명에다가 이제 영상 설명에다가 달아 놓을게요. 영상 설명에다가 이 디스크립션에다가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고 찾아가세요. 근데 그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이게 한국인이 한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S2W라고 뭐 어떤 그 업체신 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한국인들이죠. 저작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제 16일 날 요런 문서가 이제 올라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글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보면은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어떤 그 우려에 대한 것도 있고 기술 분석에 대한 것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기술적으로 문제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그 뭐 지하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얘가 이제 계정이 탈취되어서 공격이 악용됐나? 그것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 이 백도어 삽입된 거를 분석한 거 이쪽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진짜 정교하더라. 그리고 난독화된 백도어를 이제 삽입한 점 이런 여러 가지 정황 미뤄봤을 때 이게 이제 이쪽에서 이분들이 의심하는 거는 국가 지원을 받는 위협 그룹에 의해 수행되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근데 이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어떤 뭐 이제 그렇잖아요. 공격을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교함의 정도라든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이거는 분명히 이제 우리랑 이제 얼굴을 이제 아래 위로 맞대고 있는 북한에도 이제 해킹 조직이 있죠. 뭐 그 정도 차원에서 뭔가 한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되게 조금 우리가 되새겨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공격 타겟이 됐냐. 그러니까 라세콜린 이분이 한 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걸 소수의 컨트리뷰터에 의해서 유지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여기에 의존하는 것. 그런데 사실 그분들한테 적절한 대가가 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악용이 되는 대형 사건이 났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고 이런 논의가 촉발됐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제 글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내용을 전문을 좀 다 보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스크립트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드 스크립트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M4 스크립트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M4 스크립트를 뭐 저도 이렇게 자세히 써본 거는 아니라서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 해킹에 사용된 빌드 투 호스트 M4라는 거는 얘는 이제 시스템 간의 호환성 검사를 수행하는 정상 스크립트 파일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걸 이용해서 뭔가 이제 패키지 빌드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요거가 관련돼서는 여러분이 좀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그런 거예요. 어떤 스크립트가 등장했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어떤 버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시스템의 버전도 있을 거고 어떤 사용되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또 있을 텐데 이것의 버전이 또 따로 있을 거고 그것에 따라서 어떨 때는 어떡하고 저떡하고 뭐 이런 설정 같은 게 다 따져 봐야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기 위한 이제 빌드 도구가 이제 뭐 CMake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경우에서 이제 뭐 이제 어쨌든 요런 호환성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스크립트가 존재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이 스크립트라는 것도 결국은 뭔가 실행하는 거잖아요. 실행을 하는 거죠. 뭐 자바스크립트 마찬가지고 뭔가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파일 같은 거, 컨피그 파일 같은 걸 생성하는 데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해킹을 하는 주체가 요 스크립트의 일부 내용을 일단 변경해 가지고 뭐 하는 데 썼냐, 악성 코드를 로드하는 그걸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이 생각해 볼 게 이런 거예요. 아니, 오픈소스라면서요.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쳐다볼 수 있는데, 아니 뭐 눈 뜨고 코 베가는 것도 아니고 젠장 이걸 어떻게 아무도 모를 수가 있었죠? 네, 간단합니다. 요게 이제 앞서서 이제 GitHub 이야기를 했는데, 이 GitHub 같은 걸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ignore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코드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데이터 파일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신경을 상대적으로 안 쓰거나 어떤 코드만 이제 제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요런 거는 등한시해서 안 보게 되거나, 심지어 볼 필요가 없으니까 안 보니까 그냥 아예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 스크립트를 수정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 데이터 속에다가 여기다가 악성 코드를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는 그걸 세상 밖으로 나오게 만들도록 여기다 뭔가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가 뭐였냐? 이게 압축 알고리즘이 적용된, LGMA 압축 알고리즘 적용돼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코드를 새로 짜가지고 뭔가 버전업이 됐어. 그러면은 얘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지, 잘 되다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TDD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그 테스트하는 어떤 페이로드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인 양 여기 싹 숨어 들어간 거야. 그리고 그 속에다가 이제 뭘 집어넣었다? 악성 코드 바이너리를 그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니셜 스크립트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테스트 파일로 위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악성 파일을 이제 넣은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경로를 따로 추가하는 걸 집어넣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런 게 이제 웃긴 코드죠. 여기 보면 패스에서 보면은 뭘 치환을 하는데, 탭을 빈칸으로, 빈칸은 탭으로, 그 다음에 하이픈은 언더바로 뭐 이런 식으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알아보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더바 뭐 예를 들면 테스트가 있는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걸 하나로 줄여서 이렇게 테스트가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테스트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쳐봐. 이 어떤 바 갖고는 좀 헷갈리기 좋겠죠. 의도적으로 이런 코드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스크립트 코드 안에. 이외에도 이제 여러 이제 기술적인 내용이 이제 있으니까 참고하시는데, 이렇게 해놓고 요런 짓들을 왜 한 거냐? 이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이제 난독화하는 짓을 한 건데, 난독화 그거 왜 할까? 네, 난독화 그거 왜 할까?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난독화 왜 할까? 이 난독화하는 짓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거 자바스크립트예요, 이거. 이 자바스크립트인데, 이거 잠깐 보세요. 뭔지 어떻게 알아, 이거. 자바스크립트 잘 하시는 분이라 해도 지금 이거 보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라고 하잖아요. 못 알아봐. 이게 뭐야, 이게. 네.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인데 이렇게 못 알아먹는, 그러나 실제로 이게 코드인가? 내 의미 있는 코드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요거 말고 좀 요런 것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게 뭐야, 이게 젠장. 이것도 이제 어떤 코드가 있죠? 뭐 이상한 숫자들이 잔뜩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걸 가지고 이거면은 뭘 집어넣고 뭐 어떻게 하고 뭘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 이 코드만 봐갖고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웃긴 게 뭐냐면은 이런 게 가능해요. 이 난독화된 이 코드 있죠? 저거를 실제로 이제 작동을 시켜갖고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 글씨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니, 좀 사라져봐. 이렇게. 요 글씨 있죠? 요 글씨. 이 글씨로 나와. 그러니까 지금 이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을 하면은, 네, 이거를 이제 여기 보면은 요 HTML을 그대로 요 내용을 보면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평문이면 좋을 텐데, 이 평문이 아니고 어때요? 이렇게 써놓으면 뭔 줄 알아.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난독화라는 요걸 왜 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 이유로 난독화라는 걸 하지만 난독화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성능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코드를 알아먹기 힘들게 난독화를 하는 이유는 아무나 손을 못 대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악성 코드에서 난독화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안 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보안 시스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탐지하기 위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있는데 이 탐지 시스템들의 체계를 무력하기 위해서 난독화라는 걸 주로 해요. 이 난독화라는 거 찾아보세요. 온갖 종류가 다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방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이제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난독화를 한 예인데 이런 쉘 스크립트 가지고 난독화를 하든 뭐 하든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독화라는 얘기가 이제 이 관련 자료를 보시다 보면 나올 텐데 이런 거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아보기 힘들게. 그리고 이제 이 그 글을 보시다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이게 좀 중요한데 그 ifunc라고 해가지고 이제 글로벌 옵셋 테이블에 이제 라이브러리 주소가 리졸브 되는 과정 어쩌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 이거 읽어보면은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여러분 들어보세요. 주소가 리졸브 되는 과정은 프로그램 실행 과정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보안 사항의 이유로 현재는 위 과정이 다이나믹 링킹 과정에서 일어나며 이후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을 때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그나마 수정이 불가능하네요. 그나마 리졸브된 주소는 변경할 수 없게 만드는 방식이 선호된다. 젠장 무슨 말인지 알아먹기가 쉽지 않죠. 중요한 건 그나마 알아먹을 만한 거 하나 있네. 함수 포인트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인다이렉트 콜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 GNU 인다이렉트 펑션 리졸버를 도입하면서 리드 온리로 바뀌기 전에 뭐 이 점을 뭐 이게 GOT를 뭐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을 했다. 이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거는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얘 공격하는 애는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냐. 공격자가 바이너리 파일 안에 이제 여기에서 호출하는 언더바 get CPU id에 거기에서 이제 RSA public decrypt 함수의 요거 GOT 요거죠. 테이블. 요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펑션 포인터 테이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수정해가지고 이제 코드를 삽입해가지고 요게 이제 리졸버가 뭔가 작동하는 상태에서 이게 핵심은 딱 요거 하나야. 요거예요. 해당 함수를 악성 코드 주소로 변경했다.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한 줄이 요게 핵심이다. 요게 뭔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때문에 SSHD 그러니까 이제 시큐어 쉘로 연결하는 걸 처리해주는 이제 데모닉 프로세스가 있겠죠. 얘가 이제 이 실행 과정에서 요 함수가 아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RSA public decrypt라는 함수가 있을 텐데 이 함수가 실제로 존재할 텐데 그게 아닌 공격자가 만든 악성 코드가 실행되도록 구성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앞서 이게 이제 훅 기술이 들어갔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조금 뭐가 이제 핀트가 안 맞거나 이제 불안정하게 되거나 잘못되면은 이제 문제가 더 커지겠죠. 아무튼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훅인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윈도우 계열로 뭘 많이 하다 보니까 윈도우 계열로 얘기를 해볼게요. 윈도우 계열에는 뭐가 있냐면은 IAT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비슷할 것 같으니까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어떤 DLL 라이브러리가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그 어떤 프로세스가 자기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DLL 라이브러리를 로딩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로딩을 하는데 이 함수 안에 여기 안에 그 DLL 라이브러리 안에 함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펑크 01이라는 함수가 있었다고 쳐봐요. 그 다음에 뭐 테스트 데이터라는 함수가 있었다고 칠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두 개 있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DLL이라는 것도 실행 코드죠. 그러면은 이 실행 코드 중에서 이 펑크 데이터 1번 테스트 데이터가 요 실행 코드가 어딘가에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런데 저 DLL 라이브러리가 적재가 딱 된 거야. 이렇게. 적재가 딱 됐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요 부분이 뭐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펑크 01 함수에 이제 기교 코드가 들어가는 거고 요 뒷부분이 여기가 이제 테스트 데이터 뭐 함수에 기교 코드가 들어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메모리의 주소가 여기서 시작해서 일로 쭉 늘어나서 이제 끝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시작 지점 주소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앞에 거를 뭐 예를 들어서 그 주소를 그냥 예를 들어서 0x 뭐 11이라고 하고 뒤에 걸 0x 이제 편의상 22이라고 할게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IAT라는 게 Import Address Table이에요. 그러면 어떤 기준점이 있고 거기서 상대 위치로 뭘 계산하고 이렇게 해요. 뭐 RVA 값이 어떻고 이딴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그딴 얘기 하지 말고 좀 간단하게 할게요. 그러니까 저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0x 11 예를 들면 0x 22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프로세스 내부의 코드 중에서 그러니까 펑크 01이라든지 테스트 데이터를 호출하는 코드가 있겠죠. 그러면 실행 코드가 이렇게 쭉 실행이 돼서 내려오다가 만약에 펑크1을 콜을 했다. 그럼 제어의 흐름이 어디로 가냐? 얘가 이제 펑크1으로 식별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주소가 이제 요걸로 펑크1이 0x11이네? 그러네? 그러면 여기서 어디로 가? 0x01로 이렇게 가. 그래서 0x01의 코드가 이렇게 쭉 수행이 돼. 그리고 나서 함수가 끝났으니까 원위치로 되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로 되돌아와. 그 다음에 이제 흐름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테이블의 정보를 보고 함수가 만들어진 임플레멘테이션의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치를 찾아 들어가서 호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악성 코드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온갖 수단과 방법을 써서 이 DLL을 로딩하는 코드는 원래 여기에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해킹을 하는 게 그거예요. 이 DLL을 얘가 로딩하게 만들어. 무슨 수를 내든 뭐 스크립트를 가지고 뭔 짓을 하든 뭐 하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인젝션을 하는 거죠. 집어넣어버려. 그래서 실행이 돼.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에 이제 DLLB의 코드가 들어갔는데 뭔가 적재가 이렇게 됐다고 쳐봐. 근데 여기에서 이 DLLB에서 코드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때 여기에 뭐 이런 거를 할까? 얘가 함수 이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func 01이라는 게 똑같이 있다라고 쳐봅시다. 있다라고 쳐봐요. 아니면 뭐 01 하여튼 뭐 있다라고 쳐봐. 그런데 이제 같은 이름이 있다라고 치는데 뭐 그건 사실 이름은 별로 의미는 없어요. 이름 의미는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거지. 얘가 로딩 되면서 무슨 짓을 해버리냐면 이걸 수정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func 그 DLLB에 있는 func 01이라는 게 만약에 있었어. 근데 여기에 주소가 뭐니? 여기가 로딩된 지점에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0x 예를 들어서 fd라고 했다 치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위치 있죠. 원래 11 써있던 게 진짜 func1이 들어가 있는 주소잖아요. 그걸 얘로 바꾸는 거예요. 0x fd라는 걸로 바꿔쳐놔. 그러면 원래 이 프로세스에서 이 테스트 func 01을 콜하느라고 흐름이 이렇게 가다 여기 내용을 보고 일로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조작질을 해놨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흐름이 잘 오다가 이걸 가서 이렇게 와서 이거 읽고 fd네? 그러니까 어디로 가? 갑자기 일로 뛰어버리는 거야 이제. 여기 걸 수행하고 되돌아가. 근데 되돌아갈 때 어디로 되돌아가느냐? 여기로 되돌아가서 이거 수행하게 만들어. 그리고 나서 이것 때문에 원위치에서 일로 돌아오게 한다면. 그러면 이 프로세스 코드는 수정된 적이 없죠. 그냥 정상적으로 어떤 테스트 func 01이라는 함수를 불러서 연산 결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코드가 쥐도 새도 모르게 추가로 수행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이른바 훅 기술이에요. 이런 게 훅 기술이 이제 아재 개그 스타일로다가 훅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도대체 그러니까 악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코드는 여기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이 해킹한 놈은 이 안에다가 뭘 집어 넣어놨을까?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니까 라이브러리 형태로 이제 배포가 되기 때문에 악성 코드가, 그래서 이제 라이브러리 LGMA를 필요로 하는 실행 파일의 악성 코드가 프로세스에 탑재된다. 그러니까 기존의 라이브러리가 로딩 될 때 여기에다 의존성을 주입하든 어떻게 하든 해가지고 같이 로딩되게 만들어.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의존성 추가 얘기 이제 이런 거 나왔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뭘 했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악성 코드가 이렇게 로딩되게 만든 건데, 그런 개념을 이제 스크립트로 앞단에서 이제 싹싹싹 이런 게 되게 만들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그게 로딩이 되면은 이걸 했던 거예요. 이게 대박이야.
얘가 로딩이 되면은 일단은 그 ifunc 요거 있잖아요. 요거 기능을 이네이블 시켜. 그리고 나서 요 함수, 요 디크립트에 요거를 테이블 후킹 해가지고 후킹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로 수신되는 SSHD, 그러니까 어떤 서버에 보통 관리자가 접속할 때 시큐어 쉘로 접속하잖아요. 그 접속을 받아주는 프로그램이 요 놈이죠. 데모 프로세스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간에 검증을 하도록, 그래서 검증 코드가 들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아니 검증을 한다고 뭘 검증을 하냐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알고리즘 뭐 종류가 나오는데 ED448 뭐 퍼블릭 키, 어떤 퍼블릭 키 하나가 하드코딩 돼 있었대. 그래서 퍼블릭 키로 암호화를 하면 뭘로 풀어요? 그것과 쌍을 이루는 프라이빗 키로 풀죠. 이런 건 이제 아마 공부하시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해커가 어떤 서버에다가 딱 접속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 대고 이 프라이빗 키로 서명을 한 거를 명령을 보내. 그 어떤 명령이 왔는데 퍼블릭 키로 슬쩍 풀어봤더니 인증 성공했어. 아,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인 게 아니라 우리 해커님께서 보내신 명령이구만 하면서 그걸 딱 인지를 하자마자 이제 어떻게 돼? 그러면 풀어가지고 해커가 보낸 명령을 실행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 그거를. 그래서 이제 풀어가지고 예, 이제 실행을 시켜 버리는 거예요. 뭐 이제 결론은 그래요. 결론은.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서버가 이렇게 리눅스 서버가 있는데 리눅스 서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가볼게요. 어떤 리눅스 서버가 이렇게 있어요. 리눅스 서버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용자들이 여기 접속을 하겠죠. 이렇게 접속을 해가지고 뭐 근데 이때 이제 SSH로 접속을 한다. 시큐어 쉘로 접속을 하는 거예요. 보안해서 이제 내가 이제 어떤 명령을 주고받는지 인터넷에 있는 다른 사용자가 못 보게 그렇게 한 건데, 이런 게 이제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에 대해서 이 해킹도 악성 코드가 검증을 하는데, 이 검증이라는 걸 해봤더니 이거는 우리 해커님께서 하신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사용자가 서버에 접속해서 뭐 하는구만 이걸 한 거야. 그런데 이제 해커가 딱 접속을 해. 만약에 이제 해커가 접속을 해버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증해봤더니 아, 우리 해커님 오셨네. 이렇게 되면 얘가 와서 인증책에 우회하는 건 물론이고 어떤 명령 같은 걸 보내주면은 해커님이 보내셨잖아.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실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이제 이런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 이 과정 중에서 식별할 수 있는 다른 정보나 로그가 남지 않는다.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스텔스야. 그러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뭔 짓을 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는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출되니까 문제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네트워크 레벨에서는 공격 탐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암호화되어 있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 공격이 만약 성공만 했다면 진짜 쥐도 새도 모르게 전 세계의 서버들이 이제 악용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다행히 이제 막힌 거죠. 아무튼 그래서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내용이 이제 이런 개념이었다. 네. 그래서 이제 따지고 보면 이제 뭐 이렇게 필요로 하는 악성 코드를 먼저 이제 그 시스템에 상주시키는 게 중요하고, 배포한 다음에 쥐도 새도 모르게 이제 그걸 올려야 되는데, 그 과정을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 내에서 했다라는, 그러려다 보니 안 걸리려고 난독화의 난독화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테스트 데이터인 것처럼 위장도 잘한 거고. 근데 그거를 조금만 세심하고 정교하게 다듬어가지고 에러가 안 났고, 그래서 아무도 그걸 눈치채지 못했다면은 이게 얼마나 악용됐을지 진짜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트블리드 공격 오류 같은 경우도 그게 발견됐을 때 나중에 진짜 충격이었어요. 어마어마했는데 더 웃긴 거 뭐냐면 걔도 로그가 없었거든요. 피해가 얼마가 났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피해자가 나 사고를 당했어요 라고 말을 해야 피해가 있는 줄 아는데, 자기가 피해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자기도 몰라. 그러니까 신고가 안 와. 그러니까 실제로 해킹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광범위하게 됐는지, 오랫동안 이루어졌는지 모르는 거야. 얘도 그럴 뻔했어. 얘도.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걸 주도한 게 무슨 뭐 진짜 북한의 어디다 이래 버렸으면 아마 어마어마한 사고가 났을 거야. 진짜 어마어마한 사고가.
아무튼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좀 풀어서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앞서 이제 어쨌든 이 기술 문서의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여기 분들이 작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문서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맨 아래 이제 참고 문서들이 있거든요. 몇십 개야. 진짜 그걸 다 보고 정리를 이렇게 좀 짧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나마. 그러니까 좀 문서가 살짝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한국인이 만든 거다 보니까, 그래도 서양인들의 글을 조금 번역기가 돌린 것 같은 퀄리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글을 참고해서 좀 보시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이놈의 API 훅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한번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사실은 그거 강의로 만들어서 올릴까 하다가 그거 올리는 순간 온갖 요상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나 뭐 또 저한테 이메일 보내가지고 뭐 여자친구가 요즘 어쩐다는 둥 뭐 어떻게 뭐 이상한 거 알려달라는 둥 뭐 말도 안 되는 요구들 하시는 경우들이 자꾸 생겨가지고 이제 안 하려고 했거든요. 어쨌든 API 훅 중에 하나의 방법이 이런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번 사건을 좀 기술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말이 길었죠?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하신 금요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